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중독 문제로 힘들어 한다면 그 진짜 원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 답을 찾는 아주 독특한 가르침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설명. 자, 그럼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절박한 질문이에요. 한 여동생이 오랫동안 아파온 오빠가 다시 힘들어지자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다며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이 감정적인 호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과연 이게 정말 여동생의 잘못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해 보이는 답변을 6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 거예요. 먼저 가족의 안타까운 호소에서 시작해서 문제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보고 그 영적인 진단을 내린 다음 시대적인 배경까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해결책과 마지막 핵심 메시지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바로 제시된 문제입니다. 한 가족이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이라는 정말 너무나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여동생은 그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가르침은 시작부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당사자일까요? 아니면 그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일까요? 이 가르침에서는요, 놀랍게도 문제 행동을 하는 그 당사자는 사실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는 그냥 그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힘든 건 말이죠. 바로 그를 둘러싼 환경, 다시 말해 주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오빠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빠는 그저 증상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진짜 그 뿌리는 바로 가족들 사이의 부조화, 즉 관계가 삐걱거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가족 관계가 안 좋다고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영적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술장군입니다. 술 장군이라 이름이 좀 재밌죠? 말 그대로 술의 장군이란 뜻인데요. 이 가르침에 따르면 이게 뭐냐면요. 생전에 술을 아주 좋아하셨던 조상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틈이 딱 생기면 바로 그 틈으로 쏙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는 가족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붙어서 가족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딱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가족들 사이에 조화가 깨져요. 뭐 다툼이 있거나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둘째, 바로 이 부조화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살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방어막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열린 틈으로 술장군 같은 존재가 쓱 들어와서 한 사람을 붙잡고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술에 취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이 전혀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 좀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멀쩡하게 군다는 거죠. 그러다가도 자기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한테만 가서 행패를 부린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건 그냥 술 취한 사람의 주사가 아니라 뭔가 뚜렷한 의리지를 가진 존재가 그 안에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 사이에 조화가 이렇게까지 중요해진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인본 시대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대의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예전, 그러니까 신본 시대에는 신이나 영적인 존재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들이 세상을 이끌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인본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 주도권이 우리 인간에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 전체의 의식 수준, 이걸 질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조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인번 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조화롭지 못하면 그게 곧장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혼들의 세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거기서 신들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 눈앞에 가족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뻥 하고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문제의 원인이 관계에 있었다면 당연히 해답도 그 관계를 바로잡는 데서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해결책은 의외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막 넌 틀렸어, 이게 맞아,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대화를 해서 마음이 통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특히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수록 오히려 더 몸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 오빠가 술에 취해 있지 않을 때, 멀쩡할 때 정말 잘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애초에 그 술장군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킬 이유, 그 명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가르침에서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겸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맞아, 내 말이 법이야 이러면 상대방도 당연히 뭔 소리야 하면서 맞서 싸우려고 하겠죠. 이건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서서 나를 낮추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상대방이 경계심을 풀고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좋은 점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마지막 핵심 원칙만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 그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네, 결국 모든 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을 어떻게 뜯어고치지? 저 사람을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화살을 나에게로 돌려서 나 자신을 어떻게 다스릴까?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귀신이 와서 난리를 치는 것조차도 결국은 우리가 그런 판을 깔아줬기 때문이라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게 나를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 자신과 네 주변을 좀 돌아봐, 이제 성장할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